시간차를 둔 내용이 같은 두 꿈 이야기. 하나, 지금 오전 1시 10분쯤인데요. 막 꿈에서 깨어 한 겹이 물고서 생생한 사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을 나란히 걸었는데요. 거기는 물기가 있는 자갈이 흙보다 많은 평평한 오르막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땅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사람을 포함한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힘이 없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시부터는 준비해야 하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야 해. 나는 오른쪽에 있는 그녀의 어깨를 툭 건드리며 약간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될까? 우리가 나눈 말은 그게 다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우리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나란히 걸었고 내가 왼쪽, 그녀가 일정 간격을 두고 오른쪽이었습니다. 꿈에서 어떤 특이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채 지루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깨었는지 모르게 나는 이부자리에 그대로였고 양 손가락으로 눈곱을 떼는 걸로 봐 깬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슬며시 눈을 감으면 조금 전 그 장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눈을 비비고 눈을 감으면 역시 그 장소로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궁금하여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꿈이 맞습니다. 둘째, 어젯밤이었습니다. 오후 11시 반쯤에 꿈에서 깨었는데요. 좀 전에 꿈을 꾼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나란히 걷고 있었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여 차이를 두고 꾼 꿈의 내용과 무대가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 편의 꿈을 꾸는 나이지만 이렇듯 시간차를 두고서 같은 꿈을 꾼 적은 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적습니다. 셋째, 어제 초저녁에 한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한 달하고도 나흘째. 이민년이 시작한 지도 며칠째. 범띠가 시작한 첫날이네. 먹이를 포착하고
가뿐가뿐 소리 없이 다가가는 도둑 고양이 걸음처럼 나의 인생에서 2020년의 세월이 야금야금 사라져 간다. 도둑 고양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듯이 넷째, 어제 이칠봉의 일입니다. 오후에 카톡을 받았는데요.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과도 같은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여러 번 읽고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전화가 왔고요. 때맞추어 무전기에서 직접적으로 일과 무관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에 소리를 줄이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오후 3시 52분에 누가 전화하여 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어 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먼저 마무리하고 전화하겠다고 급하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제때 응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온 순서대로 둘에게 전화하여 걱정해 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먼저 말하고서 실수한 것에 대한 약간의 변명을 늘어놓았고 나의 지난 일도 끼웠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전화에 방해되는 무전기 소리를 줄이고서 원래대로 하지 않았고 그 바람에 2022년 올해 첫 실수를 일을 하면서 그것도 하고 만 날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막 깬 꿈에서 내 오른쪽에 나란히 걷던 그녀는 누가 카톡으로 보낸 긴 글에 간접적으로 등장하는 여자입니다. 어제 늦은 오후부터 나는 받은 글과 이칠봉에서 실수한 사실과 머리 위에 무거운 돌을 올린 듯한 묵직함과 여러 생각이 뒤죽박죽이는 혼란한 상태에 빠졌고 그게 원인이 되어 시간을 두고 똑같은 꿈을 꾼 게 아닐지 생각합니다. 무학생각 2022년 2월 5일 피해당했어. 부침. 내 꿈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할 때가 더 많은데 이 꿈은 딱 둘입니다. 그리고 나눈 말은 한마디씩이었고요. 무서운 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꿈은 계속 나에게 어떤 암시를 하려는 듯 눈을 떴다가 감으면 또 그 자리에 있었고 후부터는 나의 실체도 그녀의 실체도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침묵을 지키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나지막한 언덕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연 몇몇 개쯤 품고 살겠지요.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는 고맙고 다정한 사람도 다른 이에게는 잔혹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며칠 전에 그 여자와 그녀의 자녀라는 호칭이 낯설고 아프게 다가왔어요. 나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저와 인연을 맺던 그들도 나도 이젠 그 사람이라는 말을 할 테니까요. 나는 2명의 남편이 있었으니 그들이라 불러야 할까요? 부부가 헤어진 이유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잘못이나 결함이 있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에게 충분하게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됐을 때 이별을 택했을 테니까요. 이별은 아프지만 숨 쉴 수 있는 도피처일 수 있어요. 복잡한 감정의 찌꺼기든 경제적 이유든 자녀를 위해서든 이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란 것도 시도하지만 사실 마음이 닿지 않는 노력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성가스럽고 숨쉬기 힘드니까요. 특히나 책임감, 그런 게 짓누를수록 도망가고 싶어져요. 그 여자와 그녀의 자식들은 힘든 삶을 위태롭지만 책임감 있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들을 많이 원망하고 미워할 겁니다. 하지만 이해도 해요. 버린 사람들은 당위성을 찾지만 버려진 사람들은 왜? 라는 물음을 찾습니다. 슬프고 어리석게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그들이 변명 대신 그저 미안했다, 잘못했다, 진심을 다해서 말 한마디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엉망이 된 제 삶은 몸도 마음도 병들었지만 곧 툭툭 털고 일어날 겁니다. 현실은 매달 월세를 내고 아들 학비를 벌어야 하고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삶이란 걸 알거든요. 원망도 미움도 사치라서 마음이란 건 점점 개워지고 비워내지니 종래에는 무덤덤해져서 메마른 무덤이
돼요. 그러니 타인이든 사람들 마음일랑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처럼 무심히 사시다가 마주할 용기가 생기는 날 진심이건 아니건 그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사죄의 말 한마디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신 무심히 사시라 해서 서운 타 마세요. 진짜 무심한 게 아니란 걸 압니다. 사람은 복잡 미묘해서 겉은 웃지만 속은 눈물 항아리 수천 수만 개쯤 있다는 걸